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0일 교육받고 10일 교육받아서 과연 중소기업이나 이거 관계된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기업에서 교육받은 훈련생들이 여기서 적응을 해가면서 끝까지 생계에 필요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취업률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그 모집 과정의 공정 이런 거 정확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로컬푸드 재단에 대한 정확한 단기 중기 계획서에 있어서 세우고 이거에 대한 안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은 이거는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 평택시가 지금 60만이 넘어서 계획성 없이 일을 진행하면 예산의 부족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동의안에서 보면 순세계 이익연금이나 영시이월 사고율이 없을 때가 없어요. 직원이 꾸준히 있어서 사업의 연계성이나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직원이 자꾸 그만둬서 그 돈이 남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기업 지원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왜 기업들이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지원을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지원을 봐서 내가 굉장한 효과를 봤다든가 이게 없는 게 아닌다면 왜 지원을 안 하죠? 그러고 이 이유가 너무 타당치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직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촘촘히 세워서 그 해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남아야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그거를 처음부터 인지해서 그거를 반영시켜서 했으면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 이 재정 부담이 있어서 또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에 와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LH가 어떻게 됐든 그 필요에 의해서 광역교통대역 개선 대책으로 일환으로 만든 도로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좀 그걸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지금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용을 저희가 또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인근 주민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뭐 당연히 잘 진행을 해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보는데, 다음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거나 그러면 특히 이제 LH나 이런 데는 잘 협의해서 거기에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꼭 시켜야 된다. 최초 사업 진행할 때요,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걸 좀 잘 관련 부서에 염두에 두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이제 45조에 재계약을 하려면은 재계약 적정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평가 결과라든지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고 센터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지금 이런 적정성 검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호응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그 보면 숙소 문제가 있습니다. 숙소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건 지금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이 지금 비닐하우스 내에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읍내나 이런 데 숙소에 있으면 이 사람들 실어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농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법에서는 비닐하우스는 예전에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비닐하우스 내에 숙소 있는 거를 제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업에서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상품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현금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돼서는 본 위원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나 이 조례를 악용을 해서
예시상으로 하셨겠지만은 20kg에 10,000원씩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악용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시민분들이. 그건 물론 사례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페트병 지금 우리 비슷한 결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지금 포인트로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지역 상품권으로 전환을 시키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이렉트가 아니고 이렇게 트랜스퍼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방안이. 근데 이걸 갖다 줬다고 그냥 바로 그 즉석에서 상품권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엄연한 돈벌이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 집행부에서도 잘 지금 인지를 하셨다가 이제 사업 실행하실 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재난 안전 시스템 이렇게 모니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게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저도 웬만하면 저희 지역은 비가 웬만큼 와도 이제 범람에 대한 우려가 없는 지역이긴 했는데 좀 불안해서 비가 오면 현장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었던 곳들도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없었던 곳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들도 또 추가로 CCTV나 안전장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곳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안전 관련된 예산을 계속 확보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위원회 개최도 1년에 1회 정도밖에는 개최가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으로서 이 위원회 명칭을 제가 제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제 다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나온 결과였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 명칭 가지고 그 부분이 뭐 약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집행부가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와 위원회에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가사무와도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 찾아서 부서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티 투어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용 인원이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시티 투어 운영을 한여름에 안 하고 한겨울에 안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개선점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대통령령 시행령 제17조 1항에 보면은 개인이라는 게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비보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3회 이상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개인이라는 게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 정도로 엄격하게 개인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도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체가 평택시에서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일구가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일정 기간에 기피부서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근무자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이제 본의원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기피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복지국에는 좀 더 감정적인 노동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의 기준을 마련해서 좀 실행을 해주십사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검토 조치사항에 검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 행정 업무가 반영이 되고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을 좀 근본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학교 근처,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뭐 청북의 청옥초등학교 근처에도 인도를 점용을 해서 이게 큰 도로 보수공사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나무 그런 수목 제거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용이 돼서 막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통학 시간에도 다 지나다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서 우회해서 도로를 인도 삼아서 걸어 다니는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도로를 활용을 해서 인도처럼 다니시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고 안내 조치조차 없어갖고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힘들어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어쨌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평택시가 도시개발을 할 때 무차별하게 방음벽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예산 문제가 먼저 문제가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도 계시지만 기초 작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경관도 중요하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의 주변의 경관, 그 다음에 안전한 보도 보행, 통로 이런 게 중요하고 보도 폭이 1.5m 이상 기본적으로 2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70cm, 어떤 때는 60cm, 어떤 때는 1m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규격만큼도 지금 안 지켜지는 사업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원칙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조례에 담은 이런 내용 이외에 세부적인 것을 더 첨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고수하고 보수에 그거에 대해 일단 우리도 보면 노고수든 뭐든 오래되면 그냥 보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수하고 노고수에 대한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100년이 최소한 보수로 지정을 받으려면 하면 우리가 역사적 가치라든지 그런 가치를 따졌을 때는 노고수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보수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연령이 짧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희귀종이라든지 희귀나무 있을 경우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잖아 노고수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연령 제한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 아까 우리 조례한 게 뭐냐면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도로에 점용을 해서 이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의 사무국의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포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충돌을 그분들이 하신 역할에 대한 좋아 우리 지원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집행부는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이 좀 적용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방도로 내에 어떤 상업지구 내에 건축물이 들었었을 때 일반 소방도로가 점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대부분 평택동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통행의 방해는 어찌할 수가 없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차도 통제가 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책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봐. 이게 만약에 30일이라고 두면은 거기 30일 동안 주변 상권은 다 무너져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있어야 돼. 그 대형 업체를 중장기나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크레인이 큰 15톤, 20톤 막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대형 건설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밑에 보면은 향후 계획에서는 MOU 체결하고 다 협조 요청, 각종 인허가 대시 확대 강화를 하는데 지역업체 계획서 및 지역업체 이용 실적 확인서 제출토록 적극 요청해갖고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삼성의 건설 이거 활성화됐을 때는 그분들도 힘들지는 않았을 건데 요새 건설업체가 좀 힘드니까 그분들 역시 민원이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이런 거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